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증시 또 대형주들이 올라가면서 코스피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을 동반해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코스닥은 이제 알테오젠이 워낙 큰 폭으로 빠지다 보니까 2차 전지와 반도체가 플러스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수 자체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뭐 조선 부품주, 중국 소비 관련해서 뭐 화장품주 이런 종목군들이 중형주군에서는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우선 미증시 흐름이 우리 증시에 뭐 적어도 방해되는 사안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스닥은 보합 정도밖에 안 됐지만 상승하는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았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될 때는 메가세븐에 집중될 때는 시황에 대한 자신감이 좀 덜할 텐데 다른 종목으로 번진다 이런 것들은 그러면 아시아 증시 매수해도 되나 이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질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다행스러웠고 또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아마존 2%, 알파벳 4.5% 이렇게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올라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매수 심리가 좋다라는 것도 의미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은 뭐 우리 증시에 당연히 긍정적인 요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제 걱정했던 게 엔비디아였는데 우리 증시 돌아갈 때 한 2.5% 정도 시간에 마이너스였잖아요. 그래서 미증시 열리면 엔비디아는 하락할 거야. 이런 걱정 때문에 어제 좀 밀렸던 게 있었는데 엔비디아가 정작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늘 51선 회복하면서 4.4% 정도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원한 단짝이죠. 마이크론하고 SK하이닉스하고는 되게 비슷하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4%대 올라가면 하이닉스도 그만큼 올라가는 게 맞지 이렇게 되면서 미증시 영향을 좀 긍정적으로 받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들을 보면 이거는 되게 중요한 뉴스는 아닌데 이게 사실 뭐 상장 폐지 시킨다라는 게 뭐 주식시장을 엄청나게 끌어올리고 그런 재료는 아니거든요. 저는 그거보다는 신규 상장할 때 그 가격 부풀리고 그래서 뭐 첫날만 급등하고 그 이후에는 계속 빠지는 그런 구도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상장이 되는 건 좋은데 너무 부풀려가지고 초기에 물량 많이 들고 있는 쪽만 이익되고 나머지는 잃게 되는 첫날부터 바로 물리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뭔가 주식시장의 변화를 주려는 노력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주목해 볼 만하고 그리고 이제 지정학 리스크 같은 경우는 이 강약 조절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막 무슨 핵무기 이야기했다가 트럼프하고 대화할 용의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하여튼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일단 어제하고 비교를 해보면 조금 수습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됐죠.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국제 효과를 굉장히 크게 자극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완화가 된 거는 좀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주목해 볼 만한 거는 상법 개정이 본격적으로 좀 테이블 위에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이게 시장에서 주목을 하죠. 이게 호재 악재 이런 걸 떠나서 금투세 폐지,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여기에 상법 개정. 그러니까 이게 자꾸가 되면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도 자체가 좀 커지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은 좀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오늘 중국 증시가 되게 많이 빠지고 우리 증시도 그 영향으로 그때 갑자기 나스닥 선물도 같이 빠지면서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보도에 의하면 대만 총통이 미국 본토에 방문할지도 모른다 뭐 이런 뉴스가 좀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 그리고 대만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이런 어떤 평가가 되면서 중국 증시 빠지고 그때 이제 우리 증시가 잠깐 주춤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습니다. 근데 뭐 뒷부분 가서는 좀 흐지부지 재료가 크게 반영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걱정했던 건 거래대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특정 종목의 거래대금이 너무 커지면 코스닥에 상승 종목이 많아지기 어렵다. 근데 오늘 거래대금이 7조 8천억 정도 나왔는데 알테오젠이 1조 4천억이 나와버렸고 제가 알테오젠은 오늘 5천억 원 아래로 나와야 된다고 근데 5천억 아래는커녕 1조 4천억이 나와버리고 펩트론이 갑자기 또 뭐 증자 관련된 이슈 막 그거 가지고 왜 뭐 어디다 쓰는데 하여튼 뭐 이런 논란들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6천억 원 가까이 나오면서 이 두 종목이 2조 원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전체 거래대금의 4분의 1 이상이 이 두 종목에 집중되어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승 종목이 많기 어렵죠. 이거 오전에 코스닥 상승 종목이 1200개까지 올라갔었는데 어쨌든 거래대금 잠식에 저런 종목군들이 급락하면서 이제 또 시장의 발목을 잡는 그런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특징으로는 피팅 관련된 종목군들 피팅이라는 거는 관이음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파이프라인 크게 큰 거 하다가 곡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한정 직선으로만 파이프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 곡선을 연결해주는 그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굽어지는 걸 피팅이라고 하는데
이런 종목군들은 조선도 되고 플랜트도 되고 여러 가지 쓰임새가 있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정부 이후에 뭐 LNG 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성강밴드가 급등을 하고, 이거 예전에 제가 이제 되게 오래전인데 성강밴드 다녀온 분한테 한번 들어보니까 여기가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한테도 그렇게 잘해준대요. 뭐 지금도 그런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되게 오래전 얘기라서. 근데 하여튼 회사가 되게 뭐 실적이나 이런 걸 떠나서 되게 좋은 것 같다. 뭐 좀 친절한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는데 뭐 지금도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러고, 그다음에 아침에 제가 에코프로비엠이 은근히 올라온다고. 근데 오늘도 역시 올라와도 이번 주 월, 화, 수, 목, 금 전부 다 양봉. 그렇다고 뭐 시원스럽게 올라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몰래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나중에 들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약간 그런 느낌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오늘 효성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효성에서 그 사업부 하나 매각하려고 하는데 매각이 불발이 되고, 그래서 계열사 내에서 사고팔고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게 이 자금 자꾸 이런 회사 팔려고 하는 게 뭔가 자금 문제인가 뭐 이렇게 또 시장에서 넘겨짚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제기가 되면서 또 이제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YC, 제가 이 종목을 보여드리는 건 왜냐하면 반도체가 오늘 올라가는 종목이 있었는데, 보통 이제 어떤 업종이 올라갈 때 예전에 가장 뜨거웠던 종목이 있잖아요. 그 종목이 쭉쭉 밀고 올라갈 때가 되면 이 업종의 주목이 많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바로미터가 되는 종목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건 아니면 뭐 한미반도체, 뭐 PSK 홀딩스 뭐 이런 류의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상징적인 종목이 있는데, 그런 종목이 이제 연속적으로 밀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면 이 업종에 관심이 높아졌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좀 추이를 체크해 보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수급에서는 뭐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매수를 했다기보단 매도가 많이 줄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순매수로 잡혔고, 선물도 오늘은 이제 매수를 했죠. 근데 뭐 샀나 봤더니 삼성전자를 1,800억 정도 팔았고, 저거 아니었으면 오늘 3,000억 순매수였습니다, 외국인들. 하이닉스를 1,300억 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방산, 뭐 이런 종목군들, 그 다음에 일부 조선주, 금융주, 그렇게 좀 나눠서 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역시 또 오늘 모든 기관이 다 매수였거든요. 예, 금융투자, 연기금, 뭐 투신권 전부 다 올 매수였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고르게 다 담는, 그래서 뭐 특정 업종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시가총액 상위 그냥 담아냈구나,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매도는 뭐 효성그룹주들 좀 매도를 했고,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바이오, 리카켄 바이오, 알테오젠 이런 거 이제 하락 이용해서 물량을 좀 사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외에는 뭐 피팅주 있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업종별 특징이 이렇게 뚜렷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2차전지, 그다음에 일부 제약주, 그다음에 피팅주, 엔터주, 반도체주. 그러니까 뭐 원래 이렇게 매수하던 종목들과 그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이제 일부 2차전지를 더하니까, 원래 기관이 매수했던 게 반도체, 엔터, 그다음에 제약이었거든요. 근데 제약은 오늘 굵직한 종목 매도 쪽에 좀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일부 종목으로 조금 줄인 반면에 기존에 샀던 것들은 좀 꾸준하게 사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도 특징이었습니다. 예, 일단 미증시는 오늘 저녁에 이후에 메가세븐보다 S&P 453, 이거는 이제 메가세븐 제외한 종목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 종목들이 더 강한데 이 구도가 그때로 이어지네요. 근데 사실 이런 장도 이렇게 썩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같이 가고,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되는 게 되게 좋죠. 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12월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 같다, 뭐 이런 분위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55대 45 정도 되는데 아예 동결 분위기가 될지, 그러니까 이거 차라리 기대값이 낮은 게 날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이제 이 연준 인사들의 발언, 거기에 따른 국채금리, 지금 국채금리가 너무 높아요. 이거보다 좀 내려가야 되는데, 그리고 알테오젠의 어떤 시장 영향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시가총액이 낮아져서 영향력이 좀 축소되는 구간이긴 하거든요. 어쨌든 코스닥이 지금 최근 5일 중에서 코스피가 4일 올랐는데 코스닥은 4일 빠졌잖아요. 예, 이게 좀 진정이 돼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상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 다음 주에 토론이 열린다 이런 얘기 있는데,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요 구도 주목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앞서 이제 알테오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코스닥 하락한 거의 절반, 그래서 2배가 알테오젠이에요. 그러니까 코스닥 하락한 거보다 알테오젠의 기여도가 2배.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아니었으면 오늘 코스닥은 강보합으로 끝나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낙폭이 어제 마이너스 20 갔다가 플러스 갔다가 막
오늘도 마이너스 20 갔다가 마이너스 10 갔다가 마이너스 15% 빠졌다가 하여튼 정신없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이러면 안 되거든요. 삼성전자 보세요. 예, 삼성전자 저렇게 빠졌다가 이제 올라오는데 지금 21선에 막혀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주초에 삼성전자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그 자사주 매입 효과를 일단락이 됐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근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추세를 뒤집은 거라면 다 돌아오는 주에 크게 한번 상승하는 그런 시도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는지 다음 주에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이렇게 가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지금 얼마 전에 45만 원 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제자리 가려면 50%가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개미털기가 이건 개미털기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이렇게 큰 종목을 이렇게 떨어뜨려서 개미털기를 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추세적으로 뭔가 좀 문제가 있어서 이탈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다시 올라가겠죠. 뭐 기술적 반등도 충분히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런 종목에는 이제 단타로 계속되면서 거래대금 계속 잡아먹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 1위 종목군들의 이런 요란함, 이게 우리 증시가 지금 취약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어쨌든 다른 건 모르겠고 알테오젠의 거래대금이 좀 많이 빠져주는 거, 이제 그렇게 되지면 코스닥이 지금 시황상으로는 좀 반등 시도하는 종목들이 계속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알테오젠의 거래대금 축소 여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